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전보다 2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엿새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가 4차 유행의 중대 기로라면서 3차 유행보다 규모가 훨씬 클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700명대, 말씀드린 대로 엿새 만에 다시 급증한 모습인데 저희가 1년 넘게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짚어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당장 드러난 신규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이라든지 이미 좀 많이 이 확진자는 지금 오늘 당장 나온 게 아니라 누적돼서 나오는 이제 확진자이다 보니까 더 많은 확진자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는 4차 유행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전문가들께서는 이미 4차 유행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서 최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4차 유행, 대유행 이렇게 표현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보고요. 예. 물론 지금 이 700명대, 731명입니다, 오늘.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계속 누적돼 있던 부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유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이런 우리 경험을 놓고 볼 때 유행이라는 것이 집단 발병에 의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유행이 하나 있었고요. 예. 지금의 유행은 그런 집단 발병과는 달리 지역사회 감염, 아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빙산과 같은 부분이 지역사회에 누적돼 있던 부분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고요. 예. 양상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도 달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상황이고 다만 이것이 계속 감염이 줄지 않고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마도 현재 거리두기 프로그램이나 또 정부가 이 감염 자체를 줄이거나 차단하는 방역 정책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구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구나.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암시한다.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당국에서는 3주 연장 조치를 발표하면서 만약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수도권 다중이용 영업 제한 시간을 9시로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때 재검토 기준으로 제시했던 인원이 600명에서 70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625명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에 그 기준을 지금 충족시켰다고 할까요? 충족시켰기 때문에 9시로 영업 제한을 조금 더 강화하면 지금 상황보다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방역 당국이 이제 발표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이것을 600명을 넘는 걸 충족했다고 해서 거리두기 프로그램 강화한다고는 발표하지 않았고 그러한 조건으로 이유로 한 가지 방역 당국이 얘기한 것이 이미 우리의 그 병상수나 치료 역량이 1,000명이 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아직 여력이 많다. 그래서 이런 여력이 많으니까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국민들 생활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보고 감내하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감염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따라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지금 600명, 1,000명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서 1,500명, 2,000명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확대하겠다. 개편하겠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리두기 프로그램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좀 통제 가능한 범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모든 것을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조절만으로 방역 이 정책이 지금 감염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물론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방역 수칙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런 모든 그 제한 조치만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빙산의 일각처럼 빙산처럼 지역사회에 감염돼 있고 누적돼 있는 이 지역사회 감염을 어떻게 찾아내서 줄일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정부가 할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빨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같이 나와야 국민과 정부가 밸런스가 맞겠죠. 김수민 평론가님, 4차 대유행 그 문턱에 와 있다고 우리가 전제하고요. 근본적인 조치, 선제적 조치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거리두기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에서는 어떻게 강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에 다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풀어달라라고 하는 시점에 또 이렇게 확산세가 와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확진자 수는 좀 늘고 있지만 이제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거리두기를 뭐 단계 자체를 강화한다거나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정부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이게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경우나 급증할 경우에 그때 가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대비부터 시작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정도를 좀 잡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로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아무래도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학교라든지 직장의 기숙사 시설 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예. 거주하는 시설이고 안에서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음식물을 섭취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운 시설인데 이런 쪽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게 하고 또 밀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환기가 되고 또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좀 고위험 시설이라든지 그런 집단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기숙사, 뭐 학교, 가정, 뭐 고위험군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던 자가 키트 도입에 대한 부분이 또 생각이 나서요. 우리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그 자가 진단 키트 도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아직은 좀 불분명한 점이 좀 있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가 진단 키트 혹은 뭐 자가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필요하죠. 있으면은 예. 그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좀 아까 말씀하신 고위험 그런 뭐 학교나 이런 예, 예. 부분들에서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검사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러한 필요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자가진단 키트가 정확성과 정밀성이 담보된 그런 제품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다시 또 검토해 봐야 되는데 예, 예. 그 점에 대해서 식약처와 질병청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예. 만일에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면 예. 정확도가 높은 제품을 하루빨리 시급하게 개발하거나 하는 예.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리더십을 갖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기술적 검토에 대한 부분은 예. 앞으로 식약처와 질병청이 해서 국민들에게 또 지자체에게 답을 줘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좀 더 네.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요.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 이게 또 지금 희귀 혈전증 얘기가 나와서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에 또 이 백신이 이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이런 혈전증이 발생한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근본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하는 백신이고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얀센 백신도 미국에서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680만 명 접종한 그 사례에서 예. 6건의 뇌정맥동 혈전증과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는 부작용이 지금 보고가 공식적으로 됐고 이에 따라서 지금 일시적 접종 중단을 했습니다. 100만 명당 한 명꼴이죠. 네. 그죠? 지금 유럽이나 영국에서 과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증 사례 보면 25만 명당 한 건 정도 발병하는 걸로 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기하고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미칠 영향이나 파동 이런 것들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이 얀센사의 희귀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 사례와 같은 겁니까? 네, 질병, 이 합병증 같은 질병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백신 수급 불안 때문에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 목표를 당초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일단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변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정부 나름대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이겠죠. 예. 그리고 국민분들의
불신이라든지 불안 이런 것들이 가중되지 않기 위함일 텐데 근데 상식적으로는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도입이 예정돼 있다라고 했을 때 7,900만 명분에 대한 백신이 도입이 예정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도입 일정이 확정돼 있는 것은 904만 명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2분기의 추세를 봤을 때는 원래 목표했던 것을 2분기에 목표했던 것을 채우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에 11월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되려면 3분기에 엄청나게 분투를 해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백신들의 상황들이 다 여의치가 않은 것이 얀센 얘기는 방금 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 5월부터 공급 계획인데 그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추가로 발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생산을 하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좀 원자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한국은 조금 늦게 시작한 나라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대단히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1월 집단 면역이 안 될 경우에 대한 플랜 B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국민들한테도 때가 되면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예, 접종 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뉴스 중에 아마 최근에 가장 큰 화제가 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양,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뉴스가 된 거라 제가 그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양유업의 저 요구르트겠죠? 예,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입니다. 정확하게 마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 이걸 이제 남양 쪽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건데 우리 식약처는 이거 부인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한 겁니다. 일단 최 교수님은 어떻게 좀 이 발표를 보셨는지요?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적 연구 윤리와 예. 또 이러한 공중보건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 윤리에 있어서 적절치 못했던 발표였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 과학적 저도 과학자입니다만 예. 이런 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예. 최소한 이 회사에서 연구를 한 것이거나 회사 연구비를 받은 것이거나 또 이런 부분일 때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연구 결과를 보도 자료로 뿌리거나 혹은 그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연구 윤리에 적합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물론 세상에 어떤 연구든지 자꾸 해야죠. 예.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 연구 결과가 공중보건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때는 부작용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또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도 지침상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언론화하거나 공론화하는 부분을 피하거나 예. 최소한 전문가의 의견을 보고 제3자 검증을 거쳐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도 준칙도 언론계에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실험실에서 요 페트리 내에 예. 거기에 세포를 갖고 검사한 거라서 이것과 실제 사람 신체 내에서 먹어서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나 예. 추정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과학적 견해입니다. 그 말씀 주셨고 김수민 평론가님 그러면 남양유업은 이 발표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도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예, 조금 결과를 보니까 이거 검증하려면 사람이 온도도 한 10도 정도 더 낮추고 체온을 네. 그다음에 입속에 한 2시간 정도 물고 있어야 불가리스. 네네. 그런 그러니까 체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시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결국에 주가도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됐고요. 마트에서도 동나게 팔려나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예. 주가 급등에 대해서도 이제 증권가에서 좀 더 심상치 않게 보는 게 예.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서 이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미 한 9일께부터 예. 증가를 하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심하게 의심을 하자면은 혹시 뭐 미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생 게 아니냐 이런 예.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이 기업 윤리적으로 사실은 뭐 주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발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 원래 있었던 현상이 또 한 번 드러난 것 같은데 이제 푸드 패디즘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뭐가 몸에 나쁘다더라. 예. 그러면 이제 사정없이 그 물건을 거들떠 보지 않는 예전에 이제 라면 우지 파동이라든지 예. 그런 거 조금 나오면 이제
한동안 그 음식에 대해서 멀리하다가 또 잊혀지면 슬슬 또 다시 드시기 예.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음식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거꾸로는 야 이게 몸에 좋다더라. 예, 이런 정보가 퍼지면 막 또 그 음식에 몰려가는 예.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어떤 경우는 이게 발암 문제가 있다더라. 어떤 경우는 항암 효과가 있다더라. 근데 같은 식품인데 발암, 항암이 다 있는 예. 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소비자들이 다 휩쓸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게 동나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음식물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는데 왜 백신에 대해서는 불신이 잘 불식되지 않는가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일단 남양유업의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고 또 제품들이 매진돼서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최근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기관이 지금 학교, 학원입니다. 3월 신학기 시작되고 나서 지금 학교 교직원, 학생들 중에서 확진자가 1,900여 명이 나온 상황인데 학교와 학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위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밀집돼서 밀폐돼서 모여 있는 밀접해 있는 그런 것이 위험한 것은 그게 원인이겠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개학을 하고 나서 또 학원 오픈하고 나서 이런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예견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다만 그 증가가 지금 3월 이후 1,900명에 달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 예. 혹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이렇게 증가한 것에 혹시 방역 수칙이나 또 이 방역 관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는 점에 다시 들여다보는 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직원의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노래방을 가거나 그랬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좀 짚어볼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방역 당국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후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방역 수칙 준수해달라 그리고 몸에 이상 반응이 있으면 학교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결국에는 그게 잘 안 지켜져서 이런 사태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뭐 다른 특단의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점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방역 수칙, 학교 생활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대책, 그다음에 이제 환기 문제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상이 있으면은 학교를 등교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주신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나가려면 좀 아까 많은 얘기 좀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학교 당국에서도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PCR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꼭 예. PCR 검사는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꼭 학교장이 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학교장 주관하에 선제적 검사를 할 수 있는 PCR 검사 어떤 것들인 간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있으면은 좀 더 관리가 용이하겠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 학교나 학원을 상대로 필요한 특단 대책들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짚어봤고요. 이 시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최 교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그 노래방에 다녀온 이후에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지금 그 학교에 확진된 사람이 10명 넘게 나왔고 당연히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시고 예, 그렇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말고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에 퍼져서 이것도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인신공격성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 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네. 4월 2일 금요일에 이 교사가 노래방에 노래 연습장에 들러서 노래를 했고요. 그리고 4월 6일 그때 한 6일이면 화요일인가요? 예. 그때 이제 좀 아프다 해서 예. 조퇴를 했는데 그때 체온을 재보니까 37.3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강제적으로 이건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37.5도거든요. 예. 그보다 살짝 아래인 맞네요. 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 4월 9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은 글쎄요, 교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부주의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문제는 이제 노래 연습장에 시선이 쏠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예. 이 노래 연습장이 이제 뭐 그 도우미를 부르더라라고 하는 말이 퍼졌는데
이 교사는 이제 여자 교사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남성 도우미를 불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위 사실이 아. 덧붙여진 것이죠. 예. 근데 사실 이 교사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신경을 쓴다거나 혹은 뭐 학교 차원에서 뭐 노래 연습장 같은 것에는 좀 자제를 하자 예. 이렇게 명확하게 룰이 서 있었다거나 그렇다면은 좀 비판의 여지가 있겠지만 예. 이런 일이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좀 덧붙여져 가지고 예. 이 교사 한 명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이죠. 예, 예. 그 내용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는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놀라셨겠네요.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